지난 시간에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이야기의 컨텐츠가 된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주어예요. 주격 조사가 붙는 단어가 바로 주어랍니다. 우리말에는 주격 조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찾기 쉬워요. 심지어 주어가 엉뚱한 곳에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이제 목적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적어란 행위의 대상을 의미해요. 목적격 조사가 붙는 단어가 바로 목적어랍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로 구분한답니다. 그중 직접 목적어가 우리말의 목적어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냥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줄여서 직목이라고 부를게요. 직접 목적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사의 구조를 알아야 해요. 영어에서는 동사를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바로 일반 동사와 비동사입니다. 여기서 일반 동사가 또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은 우리말에서도 거의 같습니다. 자동사란 혼자서도 동사 역할을 거뜬히 해내는 동사를 의미해요. 반대로 타동사는 혼자서는 동사 역할을 해내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자동사는 직접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고요. 타동사는 직접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예요. 자동사의 예를 살펴볼게요. 일하다와 도착하다는 직접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회사에서 일하다, 집에 도착하다라고 하면 올바른 표현이지만 회사를 일하다, 집을 도착하다 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와 반대로 타동사는 직접 목적어가 꼭 필요해요. 먹다, 만들다 같은 타동사는 직접 목적어가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완성된답니다. 잠시 자동사와 타동사의 예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말과 영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은 거의 똑같아요. 즉, 대부분의 경우 우리말에서 자동사면 영어에서도 자동사고요. 타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들다라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그러므로 직접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해요. 그래서 피자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목적격 조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를 찾기 쉽답니다. 심지어 직접 목적어가 엉뚱한 곳에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직접 목적어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간접 목적어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에서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부사격 조사입니다. 우리말의 관형사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영어의 전치사라는 거 기억하시죠? 앞으로는 관형사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모두 영어식으로 전치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치사는 혼자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완해줄 부속어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 부속어가 바로 간접 목적어예요. 본문을 보면 빵집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부속품 역할을 하면서 에서라는 전치사를 보완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에서라는 전치사의 간접 목적어가 빵집이랍니다. 여기
영어의 대표적인 전치사 10개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파란색 단어들이 간접 목적어고요. 주황색 단어들이 전치사랍니다. 이 표를 참고하면 전치사와 간접 목적어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동사는 크게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나뉘는데요. 그중 일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뉩니다. 타동사는 혼자서는 동사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타동사는 자기를 도와줄 단어가 꼭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직접 목적어랍니다. 만들다는 타동사예요. 피자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빵집이 간접 목적어가 되어서 전치사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어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단어가 바로 보어랍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말에서는 입니다를 동사로 분류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것을 동사로 분류하고요. 이것이 바로 비동사랍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에서는 보어를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분류한답니다. 주격 보어가 우리말의 보어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냥 보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목적격 보어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라서 나중에 따로 알아볼게요. 그럼 본문에서 주격 보어와 서술격 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주격 보어예요. 2번 문장에 똑똑합니다 라는 표현은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한이라는 형용사가 주격 보어예요. 3번 문장에 무대 위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무대 위에 있는과 서술격 조사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무대 위에 있는이라는 전치사 표현이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는 주어의 신분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해준답니다. 1번 문장에서 펭수의 신분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2번 문장에서는 둘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3번 문장에서는 마이콜이 무대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는 문장 속 주인공이랍니다. 우리말에 주격 조사가 붙는 단어가 바로 주어예요.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로 구분해요. 직접 목적어가 우리말의 목적어와 똑같은 개념이고요. 행위의 대상을 의미한답니다. 타동사와 목적격 조사를 기억해 주세요. 간접 목적어란 전치사를 보완해주는 부속어를 뜻한답니다. 보어란 주어의 신분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랍니다. 영어에서는 주격 보어라고 불러요. 서술격 조사가 붙는 단어가 바로 주격 보어예요. 우리말의 서술격 조사가 영어의 비동사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